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20억 달러 규모 미국채 10년물 입찰 수요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응찰률은 2.49배로 전월 2.34배 대비 높아졌지만 발행 전 거래 금리를 1베이시스포인트 웃돈 건데요. 이에 입찰 결과 발표 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전략 비축육 보축을 위해 석유 매입 단가 상한선을 배럴당 79.99달러로 올렸습니다. 새로 발표한 상한선은 이전의 비공식 단가와 비교해 1달러가량 오른 것이며 매입 예정 물량은 330만 배럴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6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통화정책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7명이 금리 동결해 나머지 2명은 금리 인하의 표를 던졌습니다. 벨리 총재는 기준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은행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정책을 현재 시장 금리에 반영된 것보다 다소 덜 제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만큼 계속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다우존스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경로를 둘러싼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주 초반의 상승 탄력이 약해졌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는 연준 인사들로 투자자들은 선뜻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동력도 다소 약해진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선물 매매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BOE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다우만 홀로 또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혼종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2024년 4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난 2,924억 5,350만 달러로 마이너스 7.5%를 기록했던 3월 대비 크게 반등했고 4월 수입액은 8.4% 증가한 2,201억 180만 달러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중국 4월 무역 수지는 723억 5,17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8만 5천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목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왕,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해왕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시장에 대해서 아직 상승하는 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주 한 주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려와 다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지난주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새로운 이슈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요. 네, 쉬운 내용을 저는 항상 꺼내지는 않죠. 그만큼 시장을 조금 간단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시경제 이야기 굉장히 깊지만 쉽게 또 풀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물의 방향성 잡아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하단에 자막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고하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만나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이후에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와 줬고요. 18,210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개장 이후에는 상승 탄력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22시 49분경에 18,10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다시 올라와 주면서 0.23% 밀린 18,1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 나스닥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닐 카시카리 미니애플리스 연준 총재가 필요한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도 Less will likely stay higher for longer이라고 말하면서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둔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회복할 수가 있고 고용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낙관적인 부분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BOJ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4월 BOJ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빛이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달러엔 환율은 150포인트 안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BOJ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엔화 약세로 물가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상승할 위험에 주의해야 하고 엔화 약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기조를 높일 수가 있고 또 경제와 물가가 BOJ 전망대로 간다면 향후 정책 금리는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신호도 제기됐는데요. 이처럼 많은 참가자들이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어느 시점에 대규모 채권 매입을 줄이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당초 4월 BOJ 회의는 금리 동결과 정리의 국채 매입 규모 유지 등으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첫 번째 기사 살펴보면서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또 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내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파웰 의장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고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멘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트레이딩 관련인데 네. 이 카시카리 연준 의원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가리키기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사실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이었죠. 네. 파월 의장에 의해서 딱 선제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정치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전일 카시카리 멤버 발언 뒤에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 패드워치죠. 패드워치에 대한 변동폭을 보게 된다면은 크게 확률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연말까지로 딜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이 분위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 발언을 한다고 해갖고 시장이 급변하고 막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는 개념 자체를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연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5월이죠,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4년도 9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네,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드워치를 보는 이유는 과연 이 발언 뒤에 지금 확률적으로 좀 변경이 됐을까 안 됐을까에 대한 여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5.25%죠. 지금 연준 금리가 정확하게 이제 5.25에서 5.5%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5.35%될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한 단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9월로 초점 맞춰져 있는데 전일에 대한 확률이 크게 발언 뒤에 변경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멘트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적인 게 굉장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 또 뭐야? 이거 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다수의 시각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다면 굳이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것도 하나의 숙제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언론이라든가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 이슈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크게 와닿아야 되는 건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뉴스인지, 이거를 검토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경제 23시 항상 보시는 시청자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저런 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올해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근데 챙기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투표권에 대한 여부를 좀 측정하는 거는 이게 사실 이제 매파랑 비두키파랑 좀 반반으로 나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지금같이 이제 의장이 나서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파월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버린다면 그 투표권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연말로 미루자. 지금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계속 형성이 되잖아요. 뭐 지표도 도와주고 있고. 뭐 물가가 막 엄청 슈팅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고용이 엄청 또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네. 투표권은 사실 지금 단계에선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 17년도, 16년도 그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는 이제 반반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경우는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금 카시카리의 발언은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CME 필드워치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눈을 가지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시장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일본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지금 BOJ의 채권 매입 감소가 어느 정도 엔화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약본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엔화 약세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의사록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부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까요? 뭐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 한 번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열려 있어. 이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왜 계속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아시다시피. 뭐 일본 여행 가기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일본 여행을 많이 간대요. 쇼핑을 하러. 워낙 싸니까. 한국인들도 너무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네, 일본이. 그래도 올 거니까. 근데 왜 정부가 우리 한번 이게 턴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네.
일본 만약에 우리가 오사카를 가요. 근데 세금이 100인데 그러면요. 일본 정부도 아는 거예요. 이 엔저가 오래 갈 거라는 걸. 어. 갑작스럽게 튀어오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있다면 그 세금을 매기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우리 그냥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뉴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엔화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구나. 근데 아니죠. 왜냐? 일본 정부의 세금 매기인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근데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엔저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엔화가 이거 한번 두 개 들어볼게요. 네. 엔화가 그러면은 올라가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엔화가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일본 BOJ에서 이제 그만 채권을 산다. 지금 저번에 YCC를 포기하겠다. 일드캡 커브드 컨트롤이죠. 이제 채권을 무제한 채권 매입하는 이 정책을 나는 안 할래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채권은 사들이겠어. 문제가 여지가 있다면. 그럼 뭐가 달라요? 예. 포기한 거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는.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근데 그거는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풀려면은 정확하게 나는 앞으로 채권 매입량을 중단을 하겠어. 앞으로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엔화가 폭등해요. 근데 지금 그 계획이 없다 이거야. 아예. 그럼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지. 근데 금리 인상도 확실히 뚜렷하지도 않아. 그냥 연말 한 번쯤? 그냥 올해 한 번 더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조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그냥 연말에 금리 한 번 정도는 올려볼게. 이 정도? 그러면은 엔화 BOJ에서 나오는 통화 정책을 가지고는 엔화 반등을 지금 당장 고려하기 힘들겠다. 이게 있죠.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 달러가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야겠죠. 굉장히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겠대. 딜레이 자꾸 시키고 있잖아요. 되겠냐 이거예요. 뭐 하나도 지금 엔화 상승에 대해서 반등 기회를 주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사실 올해 제일 기대작이 엔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3월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뉴스 나오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반등 포기합시다. 왜냐면 이거 안 한대요. 여기서 만약 통화 정책 뿜어냈다면은 이건 1년 그 밸류 가지고 계속 상승 노릴 수 있는 가치가 뿜어져 나오지만 대놓고 BOJ 통화 정책에서 우리는 채권을 계속 매입할 거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정책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하러 지금 엔화 반등을 노려요. 최근에 막 뉴스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네. 엔화 사들이는 사람이 많다. 엔화 사들이는 사람 왜냐 내려오니까 이거 언젠간 올라갈 거야.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통화 정책 나오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했는데 역시나 일본은 일본이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아예 이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겨하고 항상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안 되겠구나. 그럼 반등 포기하자. 근데 그게 아직도 ING고. 그죠? 이거는 지금 정책상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도 도와주고 있고. 네. 사실상 반대통화인 미국 자체도 도와주고 있는. 어렵죠. 굉장히 추세가.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추세를 하방으로 잡기엔 너무 늦었죠. 예. 그래서 엔화에 대한 반등은 지금 기회 노리지 마라. 지켜만 보고 있어라. 이 통화정책 이해만 하면서. 예. 자, 여러분들한테 힌트 하나만 간단한 공식만 딱 알려드릴게요. 네. BOJ에서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면 중단 계획을 발표한다면 네. 그때 엔화 사고 장기 플랜으로 가세요. 그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럼 보지 마세요. 간단하죠? 채권 매입 계획에 대해서 중단 발표를 한다면 그런데 이 의사록 보면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른가요? 네, 아예 없어요. 의사록에선. 음. 의사록은 금리 이야기에 대한 인상 가능성만 있어 이거지 채권 관련은 아예 그대로 유지.
정책을 내뿜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요. 발표가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채권 매입 중단할 거야 이제. 와 하고서 환호성을 지를 거야. 그때는. 아니면은 네. 우리는 금리를 앞으로 2%까지 올릴 거야. 그럼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지금 연말에 한번 그냥 생각 중이야. 이거랑은 내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여기까지 목표치를 두고 금리를 한번 올려보겠어랑 연말에 한번 그걸로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심어주기 힘들다 이거예요. 아예. 그래서 의사록 자체 내용을 본다면 네. 별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 그냥 이 차트 그대로 유지할 거다. 당분간. 근데 지금은 뭔가 이제 엔화에 대해서 뭐 이제 하방을 더 노리고 그거는 이제 진입장벽이 지금은 이제 허들을 넘어섰고 그러면 그냥 이제 일본 여행 가기 좋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일본 여행 가기. 네, 더 많아질 거예요 관광객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엔화를 매도로 보기보다는 적절한 타점에서 정확한 매수 시그널을 노려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달러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시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스닥 바로 편말 통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리값 어디서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폭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값으로 따지자면은 17,900 레인지거든요. 자,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17,000 잠시만요. 네, 17,950포인트 매수가 좋아 보여요. 손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50T 내외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 봉입니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트레이딩으로만. 지금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봉.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죠. 이 기준선이죠.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지지를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잘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좀 ING 중이죠. 네. 근데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럼 한 번 더 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트레이딩으로만. 미증시는 일단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그 가능성에 대한 부여 자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네. 지지난주에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라고 해갖고 시장이 단순히 조정을 줬을 뿐입니다. 조정을 그 멘트 하나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가 변곡이 나타난 건 아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주봉상 유동성 장과 같으니 2020년도죠. 유동성 장과 같으니 같은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기준선이 계속 바뀐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주봉 기준이에요. 주봉 기준. 아직 ING입니다. ING. 지난주 멘트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안 깨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아직도 계속 열려 있다. 변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봉상 기준으로 차트 트레이딩을 보자면은 60분 봉으로 자, 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대한 파동이 저항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이거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 깨지면은 이제 추세 또 열리는 거예요. 상방은 계속.
새 추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리값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당일 고점 위치값 있죠. 이거 밀고 들어가면은 상단으로 팍 밀려요. 이런 경우는 18,240포인트 내외죠. 275포인트 내외예요. 여기 밀고 들어가면은 추세가 상단으로 탁 열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지값이요. 어디에 열려 있냐, 깨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 있냐라고 평가를 하면은 볼게요. 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 17,900 이제 80포인트, 70포인트 이 레인지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부터 그때부터 타면 돼요. 손절 두고 저점 두고.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기준이라면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감 누리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탁 지지 부딪히는 모습 그린다. 그러면 그때 탈 때부터 대응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선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지만 계속 기다려야 돼요. 내가 오는 이제 자리가 올 때까지.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야간장에서 타이밍이 노려진다. 이러면 트레이딩 하는 거고, 오늘 내가 추세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리값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그냥 오늘 자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제 결과값으로 드러난 건 이거예요. 딜레이 될 수 있는 이슈죠. 우리가 앞으로 좀 겪어야 될 일 자체가 앞으로 이런 조정만 좀 피해가면 되거든요. 나스닥 찾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 있었던 이슈 보면은 이런 조정만 보면 돼요. 이런 조정만. 이 조정 빼고는 상방만 무조건 보는 거예요. 상방만. 똑같아요. 근데 이 조정은 회장님 어떻게 봐요? 이슈적인 게 딱 두 가지로 나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금리 딜레이 멘트가 또 있겠죠. 파월이 직접 나와서. 그럼 또 한 이제 3분기쯤에 열려 있겠죠. 3분기 다 돼가니까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금리 인하를 조금 추후에 해보자. 네? 이런 멘트를 또 할 수 있겠죠. 파월이 충분히 여지가 있으니까. 왜냐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에요. 여러분들 국채 발행. 잠깐 화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방망이 잡고 데일리로 전략 매수 시그널 잡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미증시가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고 최근의 하락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요인들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국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님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국채에 대한 발행 규모를 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금리를 딜레이하냐 안 하냐에 대한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껴 있어요. 1번 뭐예요? 이제 연준이죠. 연준에서 가진 자산, 페드에서 가진 자산이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 FMC 회의에서 그 자산 규모 축소량을 축소하겠다. 네. 이 얘기가 나왔었죠. QT량을 조금 축소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있는 돈들을. 왜냐면은 시장에 이게 자산을 축소한다는 거 화면을 한번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자, 이게 QT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청자분들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어린애 나와갖고 뭔 소리를 하냐. 저 머리 아프게. 예. 근데 자산을 축소한다는 거는 결국 시장의 국채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연준이 네. 가지고 있던 국채를 뿌린다는 건데. 그러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 발행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채 발행량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돈이 생길 건덕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TGA라고 해요. 여러분들. 현금 보유량.
얘네가 국채 발행을 해야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연준이요 이번에 왜 줄였겠어요?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좀 늘려야 돼서요. 단순하게. 그래야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분기별로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좀 다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네. 우리는 다 연준에 집중하고 있어. 왜냐면은 모든 언론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는 점이 뭐예요? 제일 민감한 거. 금리 인하. 금리잖아. 네. 근데 그거는요, 시장의 변동 요인이 아니에요. 많은 변동 요인이. 이게 또 말하다가 이거 흥분할까봐 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흥분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다른 요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마스터님께서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챙겨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금리 인하에다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살피셔야 되는데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마스터님이 매일매일 시황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에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연준에.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 재무부 QRA 발표. 자, 이게 뭐예요? 국채 발행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냐 이거예요. 그 결과치랑 이런 걸 내놓는 거. 뭐 일단은 이번 QRA는 발표하는 거는 큰 폭의 변화는 없다. 근데 앞으로 이게 시장에 대한 조정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조정을 줄까요? 국채 금리가 대체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이 악조건이 굉장히 쌓여요. 근데 발행량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상승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시장이 조정을 내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 상황에 따라서 시장 조정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최근에 우리가 연준 회의록에서 나온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지금 이 난이도는요. 더 디테일하게 팔면요. 좀 대학원생 수준이에요. 네, 대학생 수준도 좀 넘어서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장 관심 많다며. 올라간다며. 네. 떨어진다며. 그러면은 명목적으로 뭐가 이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준 회의록 네. 그 QT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 연준이 최근에 QT 속도에 대해서 조절하겠어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셨을 거예요. 올해 초부터 QT 속도. 그리고 그 실제로 조절하겠다고 내용이 나왔죠. 예. 한 3분의 1 감가됐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절하겠다고. 이거 기울기. 자산. 축소하는 거. 그럼 이게 뭐예요? 국채랑 MBS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채에 대한 시장이 뿌리는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공급량을 줄이겠다. 연준이 뿌리는 걸. 왜 그러겠어요? 정부는 더 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딱 맞추는 거죠. 문제 없게끔. 왜냐?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연준이랑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박자를 맞추는 거죠. 금리에 큰 게 변동이 없으면서도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하고 그리고 연준은 줄여나가고. 돈이 필요하니까. 단순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변동이 몇 분기 늘릴 필요 없을 것. 근데 갑자기 발행을 늘릴 것. 이렇게 바뀌어봐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 요소예요. 굉장히 큰. 상승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타이밍만 좀 피해 가면 돼요. 어떤 매집이라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죠. 왜 그러겠어요? 미증시 올라가서예요. 여러분들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몇이라고 했죠? 3,000선. 지금 2,7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계속적으로. 3,000선까지는 도달 가능해요. 왜냐? 미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근데 마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노란통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알아요. 오늘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란 거. 근데 얘기할 건 해야 돼요. 네.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시장 판단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왜냐면은 결과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결말은 뭐예요?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근데 네. 그 근거 자체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내용이 어렵고.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더 근거를 추가적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래포 잔액이라고 여기 설명했었죠. 한번. 네.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재무부 재정증권 발행 규모, 그리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내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알아요. 시청자분들. 저 뭔 소리야 계속 하실 거예요. 들어봐요, 일단은. 자, 제가 영래포 잔액이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끈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계속 여기 목요일날 와서 얘기하는 게 영래포 잔액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왜냐? 이게 연준에 묶인 돈이에요. 연준에 묶인 돈. 여러분들. 연준에 묶인 돈. 예? 연준에 묶인 돈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보시면. 빨간 선 내려가죠.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네. MLF예요. 머니마켓 펀드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게 시장 이제 증시를 올리는 거예요. 유동성장을 다시. 지금은요. 2020년도 유동성장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 그때만큼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 긴축할 때 어땠어요? 올라가잖아. 연준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왜냐? 돈은요. 살아 숨쉬어요. 나보다 더 많은 배당을 원해. 미생물 같은 거예요. 얘는. 지가 알아서 움직여. 그 흐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남아있죠. 근데 웃긴 게 미국 재무부 재정증권 발행 규모랑 반비례하네. 네. 재정증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증권은 뭐예요? 단기국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장기국채 뭐라고 해요? 10년물이죠. 중장기 이러면 5년물까지 포함하죠. 단기는 뭐예요? 3개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 발행 규모만.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타 힌트가 뭐냐? 분기마다 나오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의 단기물만 확인을 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마선님께서 계속 영래포 잔액 굉장히 그쵸.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시장의 상승이 더 할 수 있을지 한번 쉬어갈지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트렌드가 이러잖아요. 발행 규모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꺾여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영래포 잔액이 다시 일자로 가겠죠. 지금 반비례화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발행 규모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회왕님,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지난주였다고.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네. 근데 어떠한 언론도 얘기를 안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미증시 왜 올라가요? AI가 좋대 그냥. AI가. 여러분 뭐 2020년도에 뭐 그 이제 기업 실적 좋아갖고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2020년도, 21년도에 달러 찍어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뭐 좋았어요? 기업 실적? 다 망가졌지. 뭐 그때는 뭐만 붙이면 올라가. 뭐 메타버스, 지금 뭐 메타버스 보나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시장 올라가면요. 뭘 붙여도 그냥 있어 보여요. 지금도 유동성 장이에요. 근데 AI는 진짜 좋아요. 저는. 진짜 좋은 어떤 산업 형태예요. 시장의 트렌드를 아예 바꿀 만한 형태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하고 같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각해봐요. 많은 삶의 변화를 시켰잖아요. 새로운 산업 형태도 굉장히 만들어내고.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부었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AI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들리댔으니까 연말까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재정증권 발행 규모에 달려 있구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려면 분기별로 나오는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을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접근해야 돼요. 쉽죠? 네. 그러면은 아직 시장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겠죠. 오늘 좋은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돈 벌기가 뭐 쉽나요? 알아야 버는 거지. 근데 돈의 흐름부터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비록 이제 선물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이제 거시 환경을 다루고 있지만은 주식하는 거 다 똑같아요. 주식도요. 안 그래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동성의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영래포에 대해서 굉장히 매번 이렇게 나와 주실 때마다 미증시가 어디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보다 더 앞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분기마다 나오는 미국 재정증권의 발행 규모를 체크해야 된다는 점 힌트를 더 얻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꿀팁들을 함께 더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 원유 재고 발표 후에 급등한 크루드오일은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출렁거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빠르게 올라왔다가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크루드오일 0.49% 올라가면서 79.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기사 살펴보시면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이 반등하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청격인 중국 해관총서는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7.5% 감소한 3월의 수출액에 비해서 크게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4월 수입액도 전년 동월 대비 8.4% 늘어나 마이너스 1.9%였던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수출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국내외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 오일은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일 다시 80달러 뚫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쉽죠. 80은 뭐 바로 앞인데.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오일은요, 사실 이제 앞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박스 레인지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만 좀 평가를 하면 돼요. 전쟁 이슈는 저는 사실 안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유가 관련해서 그냥 혼선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인지 구성으로 보면 되는데 보통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지금은 오펙이랑 미국이 이제 어떤 감산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도 크게 변동 없어요. 계획대로 그냥 감산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레인지예요, 그냥. 레인지. 네. 레인지인데 그럼 박스 구성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수를 볼 때 지금 일단 제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좀 바닥권에서 다지는 자리예요. 매수를 보긴 하되 박스피에서 그냥 이거 MACD 일봉 있잖아요. 이거 양봉 올라오면 그때부터 매수 좀 놀리세요. 양봉 놀리면 이때가 좀 안정구역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보셔도 돼요.
지금은 오늘 당일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RSI는 이제 39간 이제 닿았기 때문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을 표현을 하고 있고, 확실한 이제 하단에서 이제 추세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은 MACD 0 이탈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올 거예요. 그 당일부터 매수세에 대해서 자리값을 찾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전제를 깔게요. 시황 크게 변동 없다. 뭐 전쟁 이슈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어떤 하나의 추세를 만들 만한 이슈는 없다.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누가 했죠? 그 제가 좀 신뢰 안 하는 언론, JP 모건, 뭐 $100 갈 거다. 네. 지금 뭐 들어오나요? 뭐 뉴스 치면 나올걸요? $100 JP 모건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 말하고 된 적을 본 적이 없어. 반대로 가면 돼. 예. 근데 못해도 $95 막 이렇게 아, 말이 안 돼. 잘했으니까. 그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웃긴 게 이제 뭐냐면은 박스피를 나온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미국 산유량 그리고 오펙 산유량 관련해 갖고 이제 오펙이 수급 조절하잖아요. 미국은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오펙이 감산에 대해서 일정하게 앞으로 유지를 한다는 정책 하에 이 박스 레인지 구성이 나은데, 그러면 RSI 상단 하단이 고점 저점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일전에 이제 4월 초에 이제 $85 넘어섰을 때 RSI 넘어섰죠. 그러면은 지금 39간 레인지에 닿았다면 저점 평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박스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RSI 30 닿았다. 그 두 번째 뭐예요? MACD 양봉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매수세 보는 거예요. 박스피니까 그 사이에서. 아시겠죠?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물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향성을 보하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 당일 매수를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건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 조건은 바닥 조건은 들어가고 있어요. 양봉, MACD 양봉, 오실레이터 양봉이라고 할게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MACD 오실레이터 양봉 들어가면 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분간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박스 하단, 상단도 지금 보조지표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MACD 오실레이터 등 보조지표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 다 물어보시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배워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해외 선물 통해서 지금 손실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보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과 오늘도 거시적인 이 경제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또 방향성까지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QRA를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큰 폭의 변화가 없고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미국 재무부 재정증권, 즉 단기 국채 발행 규모 주목해가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나스닥입니다. 17,950포인트까지 눌림 줄 때 지지 확인 후 단기 매수, 손절은 50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한 속에서 FOMC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나타난 하락은 조정일 뿐이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소멸했다고 봐도 좋고 오펙의 감산 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중이니 RSI가 30에 닿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상 양봉이 출현할 때 매수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